문자류집 이제 시골 선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어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사물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종류별로 이렇게 풀어서 모아 놓은 그러한 단어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많기는 한데 이거는 약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좀 수필집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렇게 뭐 두껍지 않지만 페이지가 상당하고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골동품으로 책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이 지적인 이 안에 들어있는 지식에 관한 그러한 가치는 전 세계의 유일한 유일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적 재산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페이지를 넘기면 박상근이라는 분이 보관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뭐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숭정 277년,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아마 이제 1904년에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어요. 성상 41년,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가 41년 동안 지금 통치한 갑신년인데 이제 숭정이라고 하는 거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그 책력을 지금도 아직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러니까 유학에 있어 청나라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청나라의 연호를 쓰고 있지만 이 유학에서는 아직도 이 숭정제의 명나라의 그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숭정제가 16년, 17년 정도 다스리다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숭정 277년이라고 하면은 벌써 명나라가 망한 지 250여 년이 됐다라는 그거를 볼 수 있어서 구한말에도 아직도 그 유학자들의 이러한 생활 방식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뭐 내용보다는 이런 걸 볼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때 당시에 선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써 있는데 사실 이걸 더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국어의 표준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소리글로 말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글대로 소리대로 썼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한글을 더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수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사인인데, 이런 사인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수결이 상당히 예쁘네요. 수결이 상당히 예쁜데 이러한 사인 연습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첫 장부터 한번 멋지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동정, 뭐 상수 이런 게 시경에서 나오는 단어라 제가 잘 아직 글을 꿰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팔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이제 구두점이거든요. 이렇게 찍어놨기 때문에 이 책 주가 이미 해석은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 이 단어들을 명확히 꿰질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결토까지 달아 놓은 건 아니고 이렇게 구두점만, 그러니까 뭐 의사로 치면 집도 뭐 인제 구분 이렇게 잘라 놓은 상태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첫 장에 시경의 내용이 있어서 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러한 수필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대목을 읽어 드려야 되는데 글씨를 또박또박 아주 잘 쓰셔 가지고 알아보기가 편해서, 이러한 책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를 더 쳐 줘야 돼요. 막 뭐 행서체로 막 한 것보다는 아주 또박또박 쓰셔 가지고 쪼끔 인제 아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죽부인, 그러니까 인제 대나무로 만든 여름에 그 대나무로 만든 그 죽부인 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왕, 여름에 용사, 그 쓰임의 죽부인을 총신, 그러니까 인제 총의 함에 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동그라미 3 개는 이게 마침표인 것 같아요. 이다라고.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이 왕성할 때에 그 쓰임의 죽부인의 죽부인을 사랑하는 거에 비할 것이 없다. 여름에는 죽부인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라는 얘기죠. 총애하고 귀함이 귀한데도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제 죽부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좀 쉬운 글로 목단화. 요즘 목단이 갑자기 폈다가 져 버려 가지고 제대로 감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꽃의 아름다움 또한 큰 것이 목단만한 것이 없다. 목단이 꽃이 굉장히 크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꽃 중에 왕이라고 칭한다. 비록 국색, 천향의 아름다운 이름은 있으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 한갓 화려할 뿐이니 사람으로 치자면 헛된 명예가 있어 쓸 수 있는 실제적인 행실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목단이 꽃은 크고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뜻하지만 향기가 없고, 그리고 열매가 또 꽃이 큰데 열매는 콩만하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써먹을 수 있는, 뭐 먹을 수도 없고 뭐 기름을 짠다 해도 뭐 많이 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목단화는 부귀영화를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데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목단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책이 엄청난 그러한 분량이 있는데, 뒤쪽에 가보면 금상조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면함 최익현. 그러니까 이제 최익현 선생이 고종에게 이제 밀지를 받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밀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밀지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러한 필체를 보면 이만큼의 책의 분량인데 나중에
이 밀지를 추가해서 쓴 것 같은데 최익현 선생이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글씨체는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베껴서 인제 내 책에다가 인제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이 기존의 필체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후대에 인제 추가를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한번 고종이 최익현 선생에게 하사했던,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정읍 무성소원에 와서 무장 독립운동을 봉기했던 그러한 어 편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편지글을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인제 주역 공부도 이렇게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구한말, 그때 당시에 선비들의 그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것 같아요. 문자류집.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시골 선비의 귀한 책 한 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